안녕하십니까, 이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에 유치권자로부터 경찰서에서 사료협박 및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썸네일부터 섬뜩하시지요? 속칭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험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마도 어떤 분들은 유치권은 얼씬도 하면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사례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니 여러분들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 4년 전인 2016년 8월경으로 경매 사건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제2금융권인 채권자가 용도가 임야인 경기도의 한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매 신청 당시 감정가는 약 7억 8,300만 원이었으며 근저당권은 6억 3,7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공사대금 채권 4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유치권 신고로 인해 낙찰가가 저감되어 큰 피해를 입을 처지에 있으니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해본 결과 유치권이 인정될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침 경매 신청 담당자가 그 사건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4년경 유치권 신고된 경기도의 한 공장을 제가 낙찰받아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강제 집행까지 완료하는 모습을 기억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사로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신청하고 형사로는 경매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따로 불러 조서를 작성하고 양측의 주장이 많이 상이하다 판단될 경우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형사고소를 하여 1차 고소인 진술을 건너뛰고 피고소인과 함께 대질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이사장 대신 경매 담당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였으며 피고소인 측에서는 유치권 신고자는 명의자일 뿐이라며 실제 자신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분도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저는 이날 고소인 측의 옆에 앉아서 발언권은 없지만 서류 제출 등을 돕기 위해 함께 자리에 배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4명이 수사관님 앞에 앉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당일엔 변호사님이 다른 재판 일정이 있기도 하였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입증 자료들을 수집한 제가 누구보다 사건을 잘 알고 있기에 함께 배석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방식은 접수된 고소장 및 입증 자료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을 사전에 검토 후 담당 수사관님이 당사자들에게 질의 응답식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께서 질문하고 고소인이 답변할 때마다 수많은 입증 자료 중에서 해당 자료를 바로바로 찾아서 전달해 제출하는 것을 돕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수사관님 입장에서도 입증 자료들을 바로바로 찾아서 제출하면 시간이 단축되므로 편하고 좋은 일이죠. 그리고 피고소인인 유치권자가 진술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입증 자료들을 바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진술을 할 권한도 없으며 실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박 자료가 자주 수사 담당관에게 전달이 되자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유치권자는 책상을 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매우 분노한 목소리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절 향해 소리쳤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목을 베는 신용하면서 길에서 만나기만 하면 그냥 그냥 확 잠깐 둘이 어디 나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상당히 상기된 표정이었지만 제가 조금 완화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저와 키는 비슷했지만 덩치는 약 2배쯤 되시는 50대 후반의 풍채 좋은 중년 남성이셨는데 솔직히 그다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이없었던 점은 당시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이었는데 아무도 제지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에는 여성이시긴 하나 담당 수사관분은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로 외면하고 계시고 바로 오른쪽에는 수사팀의 팀장님이 앉아 계신 데다가 많은 수사관님들이 그 사무실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보다못해 수사관님께 한마디 하였습니다. 수사관님,
있습니다. 그때서야 유치권자에게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라고 하자 분노를 삭히며 유치권자분이 자리에 앉으시더군요. 조금 황당한 경우이죠.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 겪은 사건입니다. 약 두세 시간에 걸친 진술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와중에 유치권자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깐 미안하시다면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사과를 하고 악수를 하여 모든 것이 다 좋게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얼마면 되냐, 나를 고용하려면 얼마면 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솔직히 속으로 몇 초간 고민했었습니다. 얼마를 벌으면 될까? 내 수당의 2배? 3배? 조금 흔들렸지만 신의를 저버릴 수 없었기에 바로 사양을 하였습니다. 사실 유치권자분은 실제 공사를 한 공사업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났지만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은 모두 수집한 상태라 항고는 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하면 되는 것이지 처벌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